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로드샵 사장님들,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종사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찍을 영상은 그 추출과 온도의 상관성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는데 별로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들만 계속 보니까,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별로 상관없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추출과 온도의 상관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진부한 주제죠. 예. 너무 고리타분한 주제고 뭐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커피를 내려 마시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냥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추출과 온도의 상관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머신의 발전의 역사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 계속 연속 추출을 해도 계속 같은 온도로 유지시키는 그 어떤 기술의 진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령 라마르조크는 듀얼 보일러, 그러니까 보일러를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이 작은 그 양에서 빨리 데우고 저쪽으로 보내고 빨리 데우고 어떤 이런 형태로, 큰 솥단지는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렇게 또 뭐 구준액 뭐 이런 걸 해서 또 수증기도 안 들어가게끔 어떤 그런 메커니즘,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뭐 다른 메커니즘이 많이 있지만 온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뭐 라스파지알레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갖다가 앞에 포진시켜서 이렇게 그룹 헤드에 나눠지는 형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독립 보일러라 그래가지고 뭐 달라꼬르테 이런 데는 각 그 그룹 헤드마다 이렇게 그 따로 보일러를 두고 거기서 또 한번 또 끓일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실제 보일러 온도와 그룹 헤드에 걸리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제 포화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포화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 온도가 떨어진 물이 안 들어가게끔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 선입선출이 일어나게끔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들,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진보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커피 추출에, 커피 맛에 그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 하이엔드급 머신들은 그렇게 발전을 해 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핸드드립에서는 온도가 커피 추출에 미치는 상관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령 뭐 88도에서 뭐 86도에서 88도, 그 다음에 뭐 92도, 94도 뭐 이런 형태, 92도에서 94도 뭐 이런 형태로 각 그 사람마다 그 이상적인 온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배전 커피는 온도를 좀 뜨겁게 해도 좀 무방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약배전 커피는 온도를 좀 뜨겁게 유지를 하고, 왜 잘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중강배전 커피는 이제 쓴맛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강배전을 하는 데가 없지만, 강배전 커피는 약간 물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추출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핸드드립도 계속 새로운 도구가 이제 발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칼리타, 멜리타, 본막, 뭐 고노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하리오도 등장을 하고, 이제 추출 방법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고정되었던 그런 뭐 90 몇 도의 추출, 이게 별로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전자에 우리가 물을 끓입니다. 잘 안 나오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도 이렇게 해서 물 끓여서 추출을 시작을 하는데 주전자에 있는 이 드립 주전자에 있는 온도는 사실 보일러의 온도에 가까운 거죠. 예, 보일러의 온도인 거고 실제 적용되는 그 드리퍼에 적용되는 그 드리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룹 헤드에 물려 있는 온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보일러의 온도, 끓이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그 드리퍼 안에 있는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커피를 내려 먹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점드립으로 내리는 것들, 점드립으로 천천히 내리는 것들은 뭐 실제 이제 커피 다 추출되었을 때 시간을 똑같이 뒀을 때 그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리오랑 칼리타랑 두 개를 동시에 내렸어요. 하리오로 내리고 칼리타로 내렸습니다. 네. 다 내린 다음에 얘를 좀 빨리 내리겠죠? 하리오가 좀 빨리 떨어지니까 하리오로 내리고 칼리타로 내렸어요. 그래서 다 좀 빨리 떨어진 거는 좀 기다렸다가 온도를 측정하고 칼리타는 다 추출된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 온도는 여기가 편차가 거의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2도에 추출을 했다 그래도 이놈 같은 경우가 뭐 80도 전후, 그쵸? 뭐 76도, 그럼 얘는 70도 정도 된다면 얘는 한 80도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실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온도, 이 그룹 헤드가 즉 이 원두에 의해서 열의 어떤 열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95도가 들어가도 여기에서 열을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 이 자체 온도가 물의 온도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95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온도는 사실은 더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헤드에 걸리는 이 온도는 굉장히 낮다.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먹어보면 커피가 굉장히 뜨거워요. 내려서 바로 먹으면 커피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상온에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뜨거워요. 하리오는. 근데 칼리타로 천천히 추출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미지근하죠. 예, 좀 낮아요, 온도가.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됐다. 예전 고온에서 추출이 됐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한번 깊게 가보죠. 예. 자, 하리오와 칼리타가 있습니다. 예, 칼리타는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리오는 그냥 부어놓고 와류를 이용해서 섞어서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뜨거운 물이 이 아래까지 다 적용이 돼서 한 번에 모든 부분이 고온에서 추출이 이루어지는 형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켜켜이 올리다 보니까 점점 이 물이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꽂아 놓고 이 온도와 여기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높습니다. 온도가 측정을 해보면 얘가 더 높아요.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축출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커피의 뉘앙스가 나오는 거고, 칼리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추출되는 커피의 뉘앙스가 나오게 돼서 그렇게 돼서 맛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 저 내피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필요한 건 들으시고 안 나도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칼리타 드리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드립을 3단으로 해서 보이시나요? 3단으로 해서 추출을 해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퍼포먼스적이고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이제 92도로 추출을 합니다. 92도로 추출을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도죠. 여기 떨어지는 거는 뭐 70도 내지는 뭐 68도 여기에서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피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되는 커피의 뉘앙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본질을 보면 이놈을 추출하는 거는 결국에는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추출되는 커피의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드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드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장인 정신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도 점드립이라는 것도, 여러분 물을 갖다가 손에 확 들여 부어 보세요. 그럼 뜨겁죠? 화상 입죠? 근데 한 방울 떨어뜨려 봐요. 견딜만 할 거 아닙니까? 뜨거 하고 말죠. 바로 식어버리죠. 점드립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방울씩. 그래서 이거는 저온에서 추출되는 거죠. 저온. 그러니까 온도와 그 추출과의 상관성을 볼 때 핸드드립에서는 실제 여기에 커피에 적용되는 그 물 온도를 봐야지, 이 주전자에 있는 온도는 보일러의 온도, 실제로 적용되는 그룹헤드의 온도가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여기서 발전을 시켜볼게요. 더 발전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추출하다 보면 저온에서 추출하는 게 더치커피가 있을 수가 있죠. 더치커피는 지우고, 자, 더치커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치커피는 투과식이 있고 침출식이 있죠. 자, 투과식과 침출식의 맛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투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방울씩 떨어뜨리죠. 그런 다음에 켜켜이 하다가 이런 달팽이 관을 통과해서 쭉, 이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의 일본식 더치커피죠. 예. 지금 이제 콜드브루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가지고 같은 개념인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콜드브루라는 게, 이게 콜드라는 게 그 명칭이 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콜드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콜드브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치를 콜드 그러면 되게 찬물로 얘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존 90도를 넘는 그런 온도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상온에서 추출되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콜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콜드 하면 느끼는 거기에 개념에 갇혀버리게 되면 차갑게 추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더치를 추출을 하다 보면, 더치를 오랜 시간, 12시간, 24시간 추출을 하다 보면, 추출할 때 이 부분을 만져보면 상당히 따뜻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네,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에 적용을 돼서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약간 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과식으로 추출되는 온도는 생각보다 고온에서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얼음을 넣어서 추출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붓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들, 또 시간들이, 차가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식어버려요. 열 손실이 있죠. 원두에서 열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안에 뜨겁게 되는 거예요. 따뜻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 커피는 약간 따뜻한 온도에서 추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3단 드립 같은 경우, 그쵸? 6드립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달팽이관은 지금은 이 달팽이관이 없고 그냥 바로 추출하는데, 이게 왜 비싸요, 이놈이. 그쵸?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라믹 그 돌판 같은 것도 비싸죠. 이거 잃어버리면 이 살려면 또 돈이죠, 이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나와요. 이거 두 개 단가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요놈하고 요놈이 역할을 하죠. 이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기와 접촉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약간 디캔팅 하는 것처럼 약간 커피를 조금 노출시켜서 좀 더 마일드하게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죠, 사실. 이것도 역할을 하는 거고, 얘도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피가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침출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기에도 커피를 집어넣고 냉장고에다가도 보관을 해서 보통 추출하다 보니까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아니라 그 냉장고 같은 토디 같은 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 놈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보다 이 놈이 좀 더 마일드하고 좀 더 맛있죠. 더 맛도 깔끔하고 아마 필터가 주는 역할도 있고 공기 노출에 의해서 디캔팅처럼 가스도 좀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 놈이 더 뭐 개인의 취향이 차이지만 이놈이 좀 더 깔끔하고 클린컵이고 이놈이 좀 더 마일드하고 근데 얘가 좀 더 맛이 좀 입체적이고 조금 까칠까칠하고 자극적이죠. 그리고 좀 센 맛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보틀이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데는 뭐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토디 위에서 잔뜩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면 생산성 이놈이 훨씬 더 낫죠. 근데 맛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니? 어쨌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맛에 우리가 이걸 계속 쓰면 되는데 어떤 거를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그 주전자에 있는 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커피에 적용되는 온도도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룹헤드에 걸리는 온도, 그리고 커피의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물 온도, 거기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핸드드립에 있어서 주전자의 온도와 원두의 온도는 원두에 미치는 물 온도는 다를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